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 애완견, 애완묘가 먹는 사료에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다. 그 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고열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영양 덩어리들을 많이 고기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 고열에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마이알 리액션,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서 맛과 풍미는 좋아지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당독소를 우리 애완견이나 애완 고양이가 계속해서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질환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나 애완견이 우리가 이제 수명이 특히 이제 애완견 같은 경우에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보죠. 그런데 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병에 잘 걸리고 쉽게 노출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매 끼니마다 먹는 이 사료 속에 들어있는 당독소가 그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장표 하나로서 아마 제가 설명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애완견과 애완묘가 사료 속에 있는 당독소를 먹고 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그 애완견이 이걸 사료를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이 이 당독소가 많은 이 사료를 먹게 되면 이게 당독소가 장에서 이제 소화되는 과정에서 분해돼 가지고 나오겠죠.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죠. 단백질이 붙어 있다가 분해돼 나오면 이게 이제 전신으로 이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조직에 들어가고 면역세포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뭘 하느냐?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암도 유발을 시킬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도 일으키고 피부 질환도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이라든가 기능을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면역세포에 들어가 가지고는 염증을 유발해서 알러지 같은 거나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일부는 이렇게도 하지만 일부는 또 이렇게 간에서 분해돼 가지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 사료 속에 들어있는 당독소를 먹었을 때에 적게는 10%, 많게는 30%가 체내로 흡수된다라고 이미 실험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 새끼를 이렇게 먹는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애완견이나 애완 고양이가 이렇게 먹게 되면 이게 콜라겐 같은 거 이런 우리 조직에 먼지 쌓이듯이 계속 쌓인다. 이거는 한번 쌓인 거는 없애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다. 방법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래서 실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럼 뭘 먹여야 되느냐? 실험한 게 있어요. 우리 그 개에다가 뭘 먹였냐면 저기 논문을 보게 되면 한 그룹에다가는 포도당을 먹이고 한 그룹엔 쌀을 먹이고 보리, 옥수수, 완두콩을 투여를 한 다음에 당독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각 원료에 따라서 탄수화물의 소스에 따라서 당독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인슐린의 양을 얼마나 많이 분비하게 하고 혈당은 어떻게 변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혈관의 혈류의 그 흐름이라든가 혈관의 탄력도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개한테 이런 그 각각의 이런 탄수화물 원료들을 먹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실험을 했거든요. 실험을 보게 되면 하나는 포도당, 하나는 한 그룹은 쌀, 보리, 옥수수, 그 다음에 완두콩 이렇게 각각을 먹였거든요. 먹여가지고 봤더니 혈당으로 얼마나 얘가 많이 흡수가 됐느냐, 이 탄수화물 이런 원료들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소화돼가지고 얼마나 혈중에 혈당을 높였는가 보게 되면 보니까 혈당이 가장 낮은 게 누구냐? 완두콩이에요, 완두콩.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보리, 그 다음에 쌀. 가장 많은 건 뭐죠?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먹이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누구냐? 완두콩이더라. 완두콩이나 옥수수 같은 것들이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GI 지수를 보게 되면 GI 지수가 포도당은 무조건 100이죠. 100이라고 보면 쌀은 55, 보리는 51,
옥수수는 47. 근데 완두콩은 29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100을 먹으면 완두콩을 먹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야 되는데 29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일종에 보면. 흡수가 29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 이 혈당, 이런 완두콩의 효과가 뭐가냐. 인슐린을 보게. 혈당이 아니라 인슐린의 레벨에서는 어떻게 변하는가. 인슐린이 보면 가장 분비가 많이 되는 게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들어가니까 인슐린이 16,377 피코몰이 나왔어요. 근데 쌀은 3,698, 보리는 3,164, 옥수수는 3,635, 완두콩은 2,993. 여기서도 보면 완두콩이 가장 효과가 좋았죠. 완두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의 분비를 최소화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실험을 해봤더니 상완 동맥의 혈관이 얼마나 확장이 되는가를 봤는데 포도당을 먹으면 혈관이 확장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활성산소라든가 염증 인자를 만들어 가지고 혈관을 오히려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혈관이 확장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죠?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동맥경화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나쁜 이런 뭐 일들을 일으킬 수 있죠. 포도당을 먹으면 혈관이 탄력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장 좋은 게 옥수수죠. 옥수수. 옥수수가 혈관의 확장돼서는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당독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가 봤더니 포도당이 당독소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요. 나머지는 비슷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단당류라든가 이런 것들, 맛있는 거, 동물들도 맛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단당류 같은 것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당독소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복합 탄수화물 같은 곡류 쪽을 같은, 그 중에서 특히 들인다면 옥수수나 완두콩 같은 것들을 쪄가지고 삶아가지고 사료에다가 같이 섞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개에서 실험한 그 결과들이 논문으로 발표된 걸 보게 되면요, 개에서 당독소를 사료를 통해서 당독소를 많이 먹었죠. 계속 이제 먹고 있죠. 그렇게 봤더니 애완견의 소뇌 신경에서 당독소가 얼마나 축적되고 분포되는 걸 봤는데 사람에 비해서 이 개는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라 그랬죠. 이게 수명이 상당히 짧죠. 근데 수명이 짧은 거에 비해서 뇌에서 당독소 축적 속도가 매우 빠르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당독소가 많은 이 사료를 매일 이렇게 몇 년씩 이렇게 먹게 되면 이런 그 축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다. 그 다음에 관절염이 걸린 애완견에서 연골에 당독소가 적은 거에 비해서 연골에 당독소가 많이 축적이 됐더니 관절염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더라. 이런 그 결과도 실험 결과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결과보면 애완견살에 함유된 당독소가 애완견의 동맥경화 발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거 이외에도 뭐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뭐 피부 질환, 뭐 여러 가지 이 당독소가 관여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래서 특히 이제 애완견 같은 경우는 피부 질환이나 신장, 방광 이게 다 나빠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귀 같은 데에서도 보면 이제 염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섭생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다. 거기에 중심에 당독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식품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10여 개국의 PCT 출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이 이거를 동물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인체 적용 실험도 했어요. 사람한테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먹여서 임상을 해봤더니 그 결과를 제가 좀 잠깐 26일 동안 유산균을 먹였어요.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먹였더니 당독소가 혈중에 이렇게 많죠. 이렇게 많은데 유산균을 먹였더니 완전히 바닥이죠.
완벽하게 당독소를 없애더라. 이거는 임상할 때 식이 조절 안 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은 그룹이에요. 먹고 싶은 먹는 상태에서 유산균만 먹인 거예요. 유산균만 추가로 먹였는데 이렇게 체내 당독소를 완벽하게 다 분해시키더라 라는 결과를 임상을 통해서 얻었고요. 그 결과로 봤더니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혈당이 높으면 당화혈색소가 높고, 그러면 당뇨합병증이 오는 거죠. 이거는 애완견이나 애완묘도 또 뒤에 이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 똑같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를 8%를 낮춰주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함량을 20% 낮춰주고, AST 염증 수치를 20% 낮춰주고, 간의 염증을 일으키는 ALT 값은 45%를 낮춰주더라. 엄청나게 이 효과가 드라마틱하죠. 이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좋았는데, 동물에서도 이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그거가 사례가 최근에 한 분이, 이 약사님이 그런 사례를 한번 올려주신 걸 제가 좀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4살 된 야옹이가 집에서 이제 기르는데 안 먹고 빼빼 마르고 기운이 떨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당이 540이 나오더래요. 그 다음에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요. 이게 신장이 당뇨합병증에서 오는 거죠. 혈당이 540이면 이거 거의 이거 못 삽니다, 이거. 거의 이제, 이거는 거의 사실은 죽기 직전처럼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죠.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졌죠. 근데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하고 당독소를 해독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먹였더니 살아났대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런 그 당독소를 없애는 거 한 달 먹이고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3달 정도 먹였더니 좋아졌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료에 들어있는 당독소가 흡수되지 않고 장에서 이 분해하는 유산균이 그걸 다 없애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깨끗한 건강한 사료를 먹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이제 본 거죠. 당독소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당독소가 사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유산균이 효과적으로 이거를 개선을 시켜줌으로 인해 가지고 애완묘가 이 14살 되면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환이 왜 이렇게 540 이게 신장이 나빠졌을까? 이거 다 사료 먹여서요. 사료 먹여서. 당독소가 들어있는 많은 이 사료들을 먹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고 기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안타깝게 바라보는데 그 원인은 다 어디서 오냐? 거의 다 사료에서 온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당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